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요 기초 통계 강좌에서 주로 통계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상관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알아봤는데 오늘은 P값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하다 보면 P값이 많이 나오는데 이 P값이 정확하게 의미한 바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P값이 구해지는 건지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통계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계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통계치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치를 구해. 통계치라는 건 뭐냐면은 통계치는 우리가 한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표본을 정하고 그 표본에 어떤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100명 안에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통계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집단의 그게 어떨까 하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수 추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우리는 표본 요 자체 요게 내가 1000명을 구했는데 1000명 자체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관심이 뭐냐면은 이보다 더 큰 원래 집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싶다. 이 학교는 성적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뭐냐면은 이거 모집단이라는데 전체 모집단 population을 합니다. population 모집단의 스코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조사하면 되겠지만 어떨 때는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은 다 조사 안 해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표본을 구해서 하는 건데 표본을 구해서 표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모집단의 수치인 그걸 모수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모수인데 모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를 쓰라고 그러고 이 표본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스태티스틱스라고 그래요. 스태티스틱스. 요 통계치라 그러고 요거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 모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균은 다른 걸로 표기하는데 요거를 뮤라고 하는데 이 모수에서의 평균은 뮤라고 표시하고 표본에서의 평균은 x바라고 표시해요. 여기 시그마라고 있는데 요게 모수에서 표준 편차. 모수에서의 코릴레이션. 그래서 모수는 다 우리가 그릭 레터를 쓰고 그냥 통계치들은 다 알파벳으로 써요. 그런데 로마자로 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정작 알고 싶어하는 이건데 대부분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항상 요건데 일종의 표본을 구해서 여기서 구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뭐냐? 통계는 요 표본 통계치를 구해서 통계치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퍼런스 하는 거예요. 근데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확률을 가지고 해요. 확률. 아니면 확률 분포 이걸 가지고 요걸 추정하게 되는데 요 원리에 대해서 요때 나오는 게 P값이에요. 특히 가설 검증할 때 가설은 뭐냐면은 가설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가설은 항상 모집단에 대한 게 가설이에요. 근데 표본에 대해서는 우리 가설을 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집단 가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설은 항상 모집단에 대한 건데 가설이다. 그러면 가설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종류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설이에요. 근데 모집단의 평균은 180일 것이다. 점수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설은 항상 모집단에 대한 거다. 뭐 이런 가설도 있고 이런 가설은 드물지만 이런 가설도 우리가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뭐 성적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모집단에서의 남자의 평균이랑 여자의 평균이 차이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가설이 되겠죠. 근데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뮤에서의 그룹 간 디퍼런스가 뭐 0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이 이꼴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가설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단수라는 건데 두 집단 비교하는 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 형태는 비슷해. 근데 통계가 나중에 내가 자세히 다시 이야기했지만 통계 가설 검증을 할 때 요거를 이그젝 하이포테시스라고 그러고 이거 난 이그젝 하이포테시스라고 그래.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 방법으로는 테스트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연가설이에요. 근데 요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반대되는 반대 가설을 세우고 반대 가설이 연가설인데 반대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테스트하는 거죠. 예, 요걸 테스트하고 결과를 반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그젝 하이포테시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요거는 형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요 이그젠플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P 값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내가 맞을까 틀릴까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검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하고 내가 서베이를 해보면 돼. 근데 서베이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10,000명 다 할 수 없으니까 100명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100명을 가지고 해서 딱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해갖고 서베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했더니 결과가 X 바가 190이 나온 거예요. 근데 190이 나오면은 뭐 내 가설이 틀린 거죠. 근데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구한 이 통계치가 우리 예상과 다르다고 해도 이 다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내 이론이 틀려서 가능성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이게 아니라 원래 뮤가 190이었거나 아니면 딴 거 190 뭐 188이었거나 이래서 실제로 내 이론이 틀렸고 내 가설이 틀렸고 실제로는 뭐 이거랑 비슷한 값이었기 때문에 이 값이 구해졌고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내 가설이 기각되면 뭔 끝이에요. 근데 기각되면 되죠.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원래 이게 맞는데 샘플을 어떻게 하다가 구하다 보니 그 샘플 하다 보면은 이게 특수하게 어떤 것들 취하게 돼갖고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베리에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샘플링 에러, 표본에서의 오차,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로 인해서 생긴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거 뭐냐? 샘플링 에러라는 게 뭐냐? 샘플링 에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요 비슷한 데이터를 하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여기 이제 미국 그 남자 학생들의 몸무게인데 이거 파운드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252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N은 252명이고 여기에 전체 평균은 177.25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25개만 뽑아갖고 평균을 구해본 거예요. 근데 25개 구하면 이게 숫자가 나오느냐? 꼭 이게 안 나오고 숫자가 뽑을 때마다 항상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25개 해보니까 한 번은 187도 나오고 178도 나오고 182도 나오고 180도 나오고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우연적으로 랜덤 샘플링 한 거예요. 랜덤 샘플링 하면은 가장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하게 이게 나오지만 그래도 항상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다르게 나오듯이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190이 나왔지만 190이 샘플링 에러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숫자가 제가 쭉 구해봤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여러 번 구해서
이걸로 한번 내가 또 분포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걸로 이제 분포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187이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예?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다 평균들이잖아요. 이게 평균들. 샘플을 한 평균들에 근데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구하면 이 평균들의 다시 평균 그걸 평균의 평균이라 그래. 평균의 평균. 예? 예? mean of means. mean of means인데 평균들의 평균은 177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은 각각의 것들은 다 다르지만 이걸 다시 평균을 내면 그거는 원래 모집단의 모수와 근접해 간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거는 우리 원래 서베이할 땐 전혀 안 하는 거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평균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분포를 그려본 거예요. 근데 요걸 이를 뭐라 하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of means라고 그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of means SDM이라는데 줄여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of mean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확률 분포라고 부르면 확률 분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균의 분포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샘플을 우리가 여러 번 이런 그 서베이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서베이를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없는 거다. 가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means SDM을 잘 알면 이 모든 과정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SDM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센츄럴 리밋 띠오렘이라고 센츄럴 리밋 중앙 한계 정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통계는 우리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전체가 모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표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모수도 모집단에서의 이것도 이제 천차만별이겠죠. 스코어들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요. 이거 프리퀀시 그래프가 되기도 하고 프로바빌리티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값에 대해서는 얼만큼 있다. 아니면 이 확률일 수도 있고 비율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평균 주위로 몰려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바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바들은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원래 끝에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많이 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이 수치들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요게 이제 population distribution이에요. 이게 지금 population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샘플을 구하면 샘플은 숫자는 적지만 샘플링을 잘하면 근데 여기 대부분 요거는 지금 이거 네거티브리 스큐도 됐다고 요거는 이제 포지티브 스큐드지 근데 그렇죠? 포지티브 스큐도 됐는데 요거는 평균이 대충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기 뮤가 여기 있어요. 뮤가 여기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one standard deviation이 있고 two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one standard deviation이 있고 two standard devi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이 파퓰레이션 분포다. 그다음에 우리가 샘플 디스트리뷰션도 있겠죠. 샘플 디스트리뷰션도 있는데 샘플 디스트리뷰션도 얘랑 모양이 비슷해요. 샘플 디스트리뷰션은 비슷한데 숫자가 적겠죠. 근데 숫자가 적은데 여기서 나온 값은 x 바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구해진 이 one standard deviation은 s라고 표시해요.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나죠. 근데 이게 또 two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거랑 이 두 디스트리뷰션은 실제로 존재하는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거랑 전혀 우리가 다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 사이즈가 100다. 그러면 100개를 뽑아서 여기다 평균을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한번 구하고
그 평균 어디서 하면 대부분 여기 어디서 평균이 구해져요. 근데 그래서 여기 어디서 평균이 구해지고 여기 또 평균이 구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평균을 여러 번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구해져 이렇게. 예?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프도 우리가 이제 선만 남기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예?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상하는 건데 요거를 여기다. 근데 여기에 이거 그림 잘못 그려졌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평균의 이거는 뭐냐면은 평균들의 분포예요. 평균들의 분포. 아시겠죠? 예? 그래서 평균의 분포인데 아까 얘기했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브 민스인데, 예? 근데 여기에 이거의 평균, 이거는 뭐냐면 평균의 평균이죠. 근데 예? 이게 평균의 평균인데 이걸 expected value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평균의 평균인데 요거는 뭐냐? 이거는 뮤랑 일치해. 근데 우리가 이건 이론적으로 이 수학적인 관계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랑 정확한 관계를 알면은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법칙은 mean of means, 요거 이제 expected value니까 이 mean of means인데, mean of means는 나중에 뮤가 된다. 이게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뭐 한 200개 이상 되고 하면 거의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시그마가 있죠. one standard deviation. 근데 여기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있겠죠. 여기도.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샘플 사이즈가 커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숫자를 막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평균은 대충 요 근처에서 구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샘플 사이즈가 되게 적어.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가 2개다. 그러면 요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넓어지죠. 이렇게. 네. 예? 근데 샘플 사이즈 커지면 클수록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네. 샘플 사이즈가 여기 10,000개인데 샘플 사이즈가 뭐 5,000개 한다. 그럼 거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여기에 샘플 사이즈랑 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제 요것도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는데,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랑 관계가 있다? 요 샘플 사이즈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 더 작아지게 됐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도 표준 편차인데 요거는 굉장히 특별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름 불러줘. 그걸 뭐라 그래요? 근데 혹시 그거를 표준 오차라 그래요. 표준 오차. 이거를 이게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요. 스탠다드 에러. 예? 스탠다드 에러는 뭐냐? 표준 오차라는 거는 이것도 표준 편차예요. 근데 표준 편차인데 뭐의 표준 편차냐? 샘플 디스트리뷰션 민스에 따른 표준 오차다.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표준 오차는 어떻게 돼? 표준 오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펑션은 이거의 펑션이에요. 근데 뭐 얘가 크면 얘도 크겠죠. 근데 기본적 펑션은.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건 줄어드는데, 수학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루트 n의 반비례. 근데 루트 n에. 그래서 만약에 샘플 사이즈 100개다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겠죠? 샘플 사이즈가 뭐 25다 그러면은 5배 줄어들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크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분포가 뭐 아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 스큐도 돼 있고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스큐도 돼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뽑아서 하는 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 그래프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미는 노멀한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노멀 펑션이 돼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수학자가, 이 사람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가우스. 이제 그래서 이 노멀은 그냥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 공식으로 우리가 다 계산이 가능한 그래프예요. 근데 그래서 요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여기 x가 있고 x 값에서 y 값이 결정되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우스가 했는데, 가우스는 fx y 값 확률은 이 x 값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시그마는 요거 일단 펑션이겠죠. 근데 이거의 펑션이기도 하고, 시그마
2 스퀘어 루트 2 파이분의 익스포넨셜 펑션의 2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스퀘어. 그냥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 시그마랑 뮤는 여기서 원래 나오는 거고 이 x 값에 따라서 여기 정확하게 그려져서 요게 특정 부분의 특정한 값에 대한 y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리고 특정한 값과 특정 값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거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면적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 확률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 요게 x 마이너스 뮤 디바이드 바이 시그마 있잖아요. 근데 요거 예전 혹시 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뭐죠? 근데 이게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x를 그 평균을 그러니까 이걸 원래 값이고 원래 값의 평균을 빼 그럼 뭐죠? 근데 이게 표준 이렇게 편차 디비에이션을 표준 편차하면 그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표준 점수라 그러지. 표준 점수 스탠다라이즈 스코어 G 스코어 할 때 이게 G잖아 G. 예?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원래 숫자가 있겠죠. 180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이제 요거 30이라고 치면 예? 원래 스코어는 180 그다음 여기가 이제 21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40 예? 30이면 이렇게 수가 가잖아. 근데 요게 180 이거는 그냥 점수고 이걸 스탠다라이즈 시키면은 G 스코어로 만들면 요거는 0이 되고 여기가 1,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예? 표준화되면 그쵸? 그러니까 요게 G예요. 근데서 요거를 이걸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걸 표준화해서 요거 노멀이고 표준화 시킬 수 있어요. 표준화된 정상 분포 스탠다라이즈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더 이게 쉬운 게 x는 요 시그마가 1이에요. 근데 표준화되면은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이고 2분의 1의 g의 스퀘어 근데 g의 스퀘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그래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원래 점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표준 편차로 해서 스탠다이즈 시킬 수 있는데 시켜서 하면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값에 대해서 평균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숫자가 있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데 쉽게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이 g 값에 대해서는 0이 있고 이게 1g가 있고 2g가 있고 스탠다이즈드 스코어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확률을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요게 세 가지가 이제 이게 센츄럴 리밋 티오렘이라고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P값도 계산하고 해서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요 뒷부분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